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주말 사이에 또 뉴스가 여러 건들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잔잔하게 여러 건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뭐 수출 이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뭐 현지 생산이라든지 우리가 전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월요일까지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좀 아쉽게도 네네. 주류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네네. 그 다음 뭐 넘버 2 되는 네네. 그런 이제 신문사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지만은 네. 여러 가지 한 6, 7가지 뉴스가 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또 저희 시청자분들은 또 그런 거 다 검색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예. 저희가 한번 이렇게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들을 한번 정리를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바로 밑에죠. 네. 이 루마니아가 이 한국의 K9 자주포 54문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저희가 1사분기 때 이제 루마니아 건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죠. 네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소개하는 이제 수준, 그러니까 도입하는 협상을 이제 시작할 것이고 관심이 많다 했는데 네네. 이번에 전해진 소식은 그 현지발 뉴스에 의하면은 이제 구체적인 협상을 한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돈을 얼마 들고 옵션은 어떤 거 들고 이제 구체적인 단계로 넘어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적이 없는 상황이 없는 한 결국 이제 도입을 다 이제 인수를 이제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K9 자주포 54문을 이 루마니아가 도입을 하게 될 경우 하나로 따지면 약 8천억 원 정도인데요. 예. 그래서 이 동유럽 언론 매체죠. 이 비시에그레드 24에 따르면 이 루마니아가 한국으로부터 총 90의 K9 자주포를 도입할 예정이고 이 1차 계약분이죠. 네. 거기서 54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근거가 있겠죠? 네. 예,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또 노르웨이랑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노르웨이랑 비교가 안 되죠. 거기 뭐 지금도 뭐 뒷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루마니아는 뭐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필요로 하고 가성비를 이제 따져 보면은 역시 K9만한 게 없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걸 이제 선택하고 이제 협상을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폴란드 그 도입하는 거하고도 연계가 돼 있지만은 네네. 이 루마니아 거는 뭐 하여튼 문제가 없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루마니아 현재 무기 체계가 상당히 노후화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자주포가 기존의 자주포가 쓸만한 게 없죠. 그 러시아제, 구소련제가 이제 소량이 있는데 그 사실상 기능은 뭐 다 했죠. 그 시한이 운영 시한이 뭐 다 지난 거고 그래서 우리 K9을 이제 빨리 인수를 받기를 원할 거예요. 네. 거의 뭐 견인포 중심 아닙니까? 네, 중심이 이제 견인포죠. 견인포 활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동유럽 국가 중에서 이제 낙후돼 있죠 전력이. 그리고 바로 이제 앞에서 이제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전차는 어느 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그 구소련제 T-55 계열을 이제 개량한 거. T-55, T-72도 아니고. 예. 그 유별나게.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뉴스가 전해진 거는 자주포를 먼저 혁신을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순서를 지금 자주포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차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전차는 아무래도 폴란드하고 우리하고 지금 그 협상쟁이 2차 계약권에 관련된 이제 물량, 그다음에 뭐 성능, 뭐 이런 거 버전 이거하고 연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지 생산을 2차 계약을 한 다음에 현지 생산을 하게 되면 차후에 하게 되면 이제 그 물량 중에서 뭐 일부가 내려간다든지 뭐 그하고 연동된 것 같습니다. 이 루마니아가 이 무기 체계를 폴란드와 상호 운용성을 위해서 이 동일한 무기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전방이 먼저 막아줘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무너진다, 뭐 가상이지만은 그럼 바로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지역이죠. 물론 이제 불가리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옛날 바르샤바 조약군들. 그래서 서유럽에서 볼 때는 이게 우선적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무기 체계가 혁신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번 기회에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미그 의식구 전투기부터 전부 다 이 구소련제, 러시아제를 싹 이번에 다 물갈이. 근데 물갈이 하는데 물량은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곳. 그게 역시 대한민국 제품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F-50 그 폴란드 게필러 이미 벌써 2대가 인도가 됐어요. 맞습니다. 네, 주말을 이제 끼고서 인도가 됐어요. 대한항공 화물기에 실어서 분해해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속도가 이게 1년 이내에 이렇게 물건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전투기뿐만 아니라 이제 자주포도 그렇고 전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께 이제 우선 선택이 돼서 동유럽 시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난 2월이죠. 이 루마니아 국영 방산업체 이 롬암
이 로맘과 이 무기체계 협력 양해각서 MOU죠. 예. 이것을 체결했는데 뭐 간단히 양해각서. 양해각서죠. 말 그래도. 양해각서. 법적 효력이 없는. 그러니까 구속되는 게 지금 구속이 없다. 좀 약하죠. 예. 그러니까 나 너 믿고 너도 나 믿어. 그러니까 우리 이 양해각서 MOU 하나는 체결하고 우리 일을 진행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뭐 미심쩍으니까 종이 형식은 이제 갖추자. 사인을 하자. 최소한. 예, 그리고 이제 좀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사인 회를 갖자. 이제 그런 게 아주 흔하죠. MOU 맺는 게. 그런데 지금 이 루마니아가 예. 이 K9 자주포의 일부 부품들을 지금 루마니아에서 생산하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지 조립 속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네네. 일부러 우리가 이제 양해 넘겨주는 형식으로 해서 현지 그 공장 설립해서 만들 수 있죠. 근데 지금 일부 부품 생산까지 원하는 루마니아 이 정도 얘기가 지금 오고 간다면 네. 사실상 지금 54문 더 크게는 이제 90문이죠 종합. 이 계약은 될 것 같네요. 그거 되고 이제 더 추가될 수 있죠. 자기들의 네네. 어떤 그 효용성이 이제 입증이 되면 스스로 이제 확인이 되면은 네네.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 폴란드처럼 예, 가격 대비 이제 효과가 높다. 괜찮다. 그러면 이제 더 늘릴 수 있죠. 뭐 3차까지 뭐 4차 이렇게 네네. 할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현재 루마니아와 이 K9 자주포 1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54문을 도입할 것이다. 이것이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도 더 많은 숫자의 K9 자주포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1차 계약 전체 90문 이거 이상도 될 수 있다. 뭐 이 말씀이네요. 네. 근데 루마니아가 자금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역시 뭐 또 폴란드 경우처럼 예, 예. 또 금융 융자가 또 따르겠죠. 금융 융자. 네. 지구상에 우리가 이제 방위산업, 예. 방산 수출의 대상국들이 이제 지역별로 나눠지는데 네네. 가장 효자 역할을 하는 건 역시 동유럽 지역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가장 가까운 아시아 국가 중에 필리핀. 네. 필리핀 그나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잘 이렇게 서로 매치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반대로 네. 인도네시아가 지금 엄청 지금 속을 썩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방송한 인도네시아 얘기 네. 이 방송 이후로 조금 업그레이드된 얘기가 있을까요? 그쪽에서는 뭐 재무성에다가 그 지금 국방장관이 재무성에다 돈 있냐 없냐를 뭐 좀 타진했다. 뭐 그런 이제 물타기식의 뉴스는 하나 나온 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주류 언론에서 안 다루더라고. 관심이 없나 봐요 지금 이 인도네시아 거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최신적인 소식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인도네시아랑. 예, 인도네시아 건이. 그리고 이 튀르키예랑 이 KF-21을 넘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얘들이 지금 콩 볶아 먹는 것처럼 해먹을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댓글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 정도 되면 예. 거의 도둑놈들이죠. 도둑놈. 그러니까요. 예, 도둑놈 심보죠. 어떤 분께서는 뭐 대한민국이 뭐 미국 정도는 돼야 뭐 뜯어보든 안 뜯어보든 그거 가지고 뭔가를 이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더 큰 문제다. 뭐 아니 그래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뭐 두 차례 방송에서 저쪽은 일단 욕을 안 하면서 이쪽을 이제 얘기를 자꾸 했던 게 방향을 잡았던 게 네네. 결국 어쨌든 칼자루 진 거는 우리 대한민국 해당 관청 기관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제작한 개발하는 카이 다 여기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때려칠 건지 물건을 진짜 철저하게 안 넘기고 조종사고 뭐 다 이렇게 집에 가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가 네네. 이쪽에서 이제 뭐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양국 간에 이제 외교 문제, 국가 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교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쉽게 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네네. 쉬운 건 아닌데 지금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결단을 좀 내릴 때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공기 자체를 네. 넘긴다는 거, 뭐 계약에 의한 아직 그 계약 조항이 살아있는 대로 뭐 넘긴다는 건 진짜 저도 반대합니다. 반대하십니까? 예, 물건 자체를 보여주면 안 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에 가지고 있어야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K9 자주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풍산이 이 K9 자주포의 탄약 155mm 탄약, 이 대구경 탄약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논의가 됐다. 같이 이제 이렇게 끌려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총만 있으면 뭐합니까? 총알도 있어야지. 같이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조용히. 근데 항상 전통적으로 뭐 네. 우리 한국군을 상대로 해서도 그렇고 탄약 회사는 조용하게 이제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묻혀 다니더라고요. 자기들이 나서질 않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그렇습니까? 예, 탄약 회사들이? 그리고 이제 또 이 집속탄이 먼저 확산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예전에 주 하납 네네. 방산 시절 때 지금 네. 다 통합됐지만은 네. 상당히 그거를 얘기를 끝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지금도 탄약을 예, 탄약 중에 집속탄, 확사탄 있지 않습니까? 네네. 클러스터탄. 네. 그래서 뭐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는 그걸 제일 금기시하는 이제 내용이죠. 그 부분은 얘기하지 마라. 우리 이제 그거 다 분사시켰다. 회사가 아니다. 우리 회사 아니다. 다 이렇게 다 각자 흩어졌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풍산도 네. 또 그런 그 흐름이 있었고 똑같이. 네네. 예. 그래서 이 업체가 풍산은 좀 이렇게 전체 방산 수출에서 잘 들어가지가 않죠. 근데 이번에 이제 딱 한마디가 나온 거죠. 풍산도 네. 이제 탄약을 대량으로 이제 보급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오고 있다. 한마디 네.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호주 K9 자주포 이 부분은 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계약한 부분은 물량은 이제 뭐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이집트가 이제 본격 진입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예, 그거를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인도도 뭐 추가 발주한다고 하고. 그래서 K9 자주포는 전 세계적으로 잘 지금 흐름을 타고 있는데 또 올해 이제 저번에 먼저 방송에서 9월달에 영국 런던에서 이제 열리는 DSEI 2023. 거기서 이제 영국 자주포 사업이 아직까지는 이제 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뭐 아, 그래요? 예, 완전히 깨진 게 아니다. 우리는 이제 봄에 얘기했을 때는 뭐 이게 문제가 있다. 뭐 저 스웨덴 이제 아처가 치고 들어왔다 해서 이제 그런 방송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렇죠. 완전히 100% 끝난 게 아니라 이번 9월달에 좀 승부를 걸어보자. 뭐 홍보전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K9 A2 개량형이 된 영국 버전 그 우리가 제시했던 K9 A2에 대해 한국군도 이제 채택을 이제 해야 된다 하는 이제 발제를 방사청에서 했기 때문에 네.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9월달에 이제 그 방산 전시회 영국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가 상당히 좀 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10월달에 이제 또 거꾸로 손님들을 이제 오게 해서 또 이제 보여주고 하는 10월달 서울 아덱스. 네네. 그래서 아직도 뭐 이제 기회는 수출에 대한 뭐 완전 그 기회는 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도 아직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예.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내일 12일. 예, 현지 시간 12일. 현지 시간 12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대한민국과 폴란드 양국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가질 텐데 아무래도 이 방산 회담이 가장 큰 주제가 되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역시 핵심은 이제 수출 문제, 방산 수출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2차 협상 관련돼서 좀 우리 대한민국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뭐 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건 역시나 문제가 됐던 그 금융 문제인데. 뭐 30조까지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30조를 이제 줄 수 있다. 그런 뉴스도 나오긴 했어요. 줄 수 있다. 예. 이것도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될지. 그래서 뭐 양국 정상이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의논을 할 거예요. 논의를. 그리고 이제 실무진 밑으로 이제 내려보내서 이제 어떤 타결을 이제 보지 않을까.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집중 또 취재를 해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니까요. 뭐 오늘 방송의 이제 취지가 인도네시아 건 이제 방송해놓고서 이제 뭐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좀 1,800개 이상. 그래서 이게 막 시끌시끌했는데 예. 그거를 진정시키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양국 간의 폴란드하고 대한민국 간의 이제 정상 간의 방산 수출에 대한 방산 수입에 대한 논의가 결정적인 시기에 맞았기 때문에 진정시키면서 먼저 방송을 진정시키면서 이제 또 희망을 갖자. 그런 취지로. 그렇죠. 네, 그런 취지로 좀 가볍게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 거는 저희가 또 추가 취재를 통해서 자세한 거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뉴스가 있습니다. 네. 저희 슈퍼소닉 미디어에서 또 하나의 채널이 또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언제 탄생하죠?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습니다. 네. 바로 건강의학 전문 채널이죠. 스타닥스 서재걸 TV라고. 안녕하십니까, 스타닥스의 서재걸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서재걸입니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바카스가 노화 방지를 한다? 네, 바카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바카스가 노화 방지를 한다. 맞습니다. 이제 시작해가지고 구독자가 지금 10명도 안 돼요. 진짜 저기네 초기 상태네요. 예, 이 밀리터리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렇게 듣고 흘릴 수 있는 얘기지만, 근데 건강도 중요하죠. 건강은 뭐 이렇게 또 내 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비타민 또 이렇게 또 알려드리는데 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박사님들 얘기도 들어봐야죠. 그러니까요. 아주 유명하신 실력 있는 의학 박사님 서재걸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살아있는 의학 전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야기 스타닥스 서재걸 TV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구경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슈퍼소닉 TV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